첫 번째 나오는 게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오늘 할 게 이거죠. 물리적 변화하고요. 물리적 변화. 하고 뭐 하고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될 게 자, 화학적인 변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책에 보면 물리적 변화, 물질의 변화 중에서 물리적 변화는 뭐냐면 줄 거 볼까요?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럼 반대로 화학적인 변화는 고유한 성질이 뭐 하는 거겠죠? 당연히 변화하는 게 뭐겠습니까? 화학적인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어떤 거 있죠? 물리적 변화에 모양이 변한다든지 뭐 크기가 변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왜? 캔을 압축한다든지 뭐 책상을 자른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종이를 찢는다든지 하는 건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는 거니까 이거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바뀌진 않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상태가 변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상태라는 건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게 변하는 것들은 뭐다? 전부 다 물리 변화가 된다. 그리고 설탕이나 소금이 뭐 되는 거, 용해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변화다? 물리적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그 화학적 변화의 예로 드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열이나 아니면 빛을 내는 게 화학 변화라고 하거든요. 이 열과 빛을 내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죠? 연소 반응 같은 거 있죠? 뭔가를 태우잖아? 종이를 태우면 재가 되지. 그 재는 종이의 성질과 완전히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화학적인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거, 2학년 때 열심히 배웠던 거, 앙금 생성 반응.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역시나 아예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니까 뭐가 된다? 화학적인 변화가 된다. 또 뭡니까? 주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수소기체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발생하는 반응은 뭐다? 대부분 화학 변화다. 그 다음에 색깔이나 맛이 변하는 거, 색이나 맛이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 뭐로 보면 된다? 대부분 화학 변화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떤 건 성질이 변하고 어떤 건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죠? 자, 봐봐. 야, 우리 원자가 뭐다, 분자가 뭐다 이런 거 배우지? 원자는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일 거고요. 분자가 뭐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진 입자지. 그러니까 이 분자라는 게 중요해, 이게. 자, 분자는 가장 작은 단위는 단위인데 사실 이건 분해가 되거든, 원자로.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자는 물질의 뭐를?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자가 깨져버리면 물질의 성질도 없어진다는 얘기지. 바뀐다는 얘기지. 다른 건 모르겠고 하여튼 분자의 구성만, 분자의 어떤 특성만 변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성질은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 맞지? 그럼 봐봐. 물리적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한다고 했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지? 그 책에 10페이지 맨 밑에 봐봐. 표에 보면 분자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에서 바로 이거야. 분자의 종류가 뭐 하지 않는 거야? 변화하지 않는 거야. 쉽게 이야기해서 새로운 분자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원래 있던 분자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물리 변화야. 그럼 뭐가 변하노 도대체? 종류는 변하지 않는데 분자의 뭐만 변한다? 배열만 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배열. 그러니까 배열이 변한다. 배열이 변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앞뒤로 서 있다가 양옆으로 서 있다가 대각선으로 서 있다가 뭐 한다는 얘기야?
배열만 바꾸는 거니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화학적 변화는 반대지. 뭐야?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분자가 생성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성질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뭡니까? 왜 새로운 분자가 생기느냐? 바로 이겁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게 원자잖아. 그지? 바로 원자의 배열이 바뀌기 때문인 거야. 원자의 배열이 변화하니까 결국 뭐야?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해합니까? 그 책에도 나오죠. 화학 변화는 뭐다?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분자의 종류가 뭐 하기 때문이다.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지.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봐봐. 자, 물리 변화가 됐건 화학 변화가 됐건 절대 변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원자의 종류는 절대 바뀌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물리 변화는 분자의 종류가 바뀌고 화학 변화는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지. 어쨌건 변화하기 전과 변화하고 난 후에 원자의 총량과 원자의 개수와 원자의 종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결국 질량 보존 법칙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표에도 보면 원자의 배열 말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줄쳐져 있잖아. 원자의 종류하고 이 개수는 뭐다? 화학 변화가 됐건 물리 변화가 됐건 뭐 한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다. 물리 변화가 됐건 화학 변화가 됐건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물질의 총 질량 역시나 변화하기 전과 후에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죠? 두 개를 구분해서 공부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물리 변화가 됐건 화학 변화가 됐건 둘 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11쪽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1번 한번 보자.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 구분하라는 거지, 그지? 1번. 연소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메테인 CH4인데 연소하면 CO2 기체 발생하지. 일단 연소라는 것 자체 열과 빛을 내지. 또 기체도 발생하지. 뭘로 봐도 얘는 물리 변화라는 건 물이 없지. 설탕이 물에 녹는다? 용해지, 용해. 야, 설탕이 고체로 있어도 달고 액체로 있어도 달지? 똑같지? 이거 잘못 적었죠. 이거 화학 변화죠. 물질 성질이 바뀌니까 화학 변화고 요게 물리 변화입니다. 그 다음 3번. 오래된 기차가 붉게 녹슨다. 녹슨 과정은 철 같은 게 이게 이제 원자들로 조금 이렇게 되거든. 철이 Fe2O3 이런 거 되면 녹스는 거야. 봐봐.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잖아. 철 혼자 있었는데 철이 산소와 결합을 했잖아. 이건 무슨 변화다? 화학적인 변화다.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리는 건 모양이 변하는 거니까 물리 변화. 사과가 익으면서 색과 맛이 변하는 건 무슨 변화입니까? 화학 변화.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죠. 잉크를 떨어뜨리면 물 속으로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하죠. 확산은 무슨 변화? 물리적인 변화. 이렇게. 잉크가 퍼져나간다고 뭐 잉크가 아닌 게 아니니까. 자, 2번 볼까요? 화학 변화가 일어났음을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뭐 문제가 관계 있든 없든 화학 변화는 뭐지? 아예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거나 있던 분자가 없어져야 되지. 그래서 화학 변화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원자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배열이 변화해야지 뭐 한다?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기억! 앙금 생기는 거 화학 변화 맞죠? 열과 빛을 내는 거 화학 변화 맞죠? 새로운 기체가 생기는 것도 화학 변화 맞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걸 무슨 변화라고 하죠? 상태가 변한다고 하죠? 이거는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뭡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된다. 그 다음 3번.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시오. 자, 보세요. 요게 한 분자고요. 요게 한 분자죠. 야, 두 개가 붙어 있다가 두 개 사이에 발광이 하나 들어왔지?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뭐가 바뀐 거야?
원자의 배열이 바뀐 거지. 근데 밑에 봐. 물속 요 안에 가지런히 있다가 좀 자유롭게 있는 것 뿐이지. 하지만 요 분자의 모양과 요 분자의 모양은 바뀌지 않았지. 그러니까 밑에 거는 위에 거는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다면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다면 2번은 뭐가 바뀐 거야? 분자의 배열이 바뀐 거야. 그럼 원자 배열이 바뀌었다는 건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거나 없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변화가 되는 거야? 화학적인 변화가 되는 거고요. 분자의 배열만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분자가 생기거나 하진 않았다. 그지? 이건 무슨 변화가 되는 거다? 물리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니? 4번. 자, 물리 변화에 대한 설명은 물,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은 화라고 쓰시오. 자, 얘들아, 물질의 원자 배열이 달라진다. 적으세요. 새로운 분자 생성. 새로운 분자가 생성 또는 소멸. 분자가 생기거나 없어진다? 이건 무슨 변화다? 화학적인 변화다. 맞지? 2번.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왜?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을걸? 물질의 상태나 모양만 변한데 성질은 안 변한데 물리변화.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으며 분자의 배열만 변한다? 분자의 배열이 백날 바뀌어봐야 새로운 분자가 생기거나 하진 않는다. 그지? 그러니까 무슨 변화입니까? 물리 변화가 된다. 이렇게. 됐죠? 5번.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은 O, 변하지 않는 건 X로 표시하시오.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쌤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였어?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는 거지. 문제에서 변하는 건 O 하래.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니까.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는 건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거지. 그래서 물질의 성질도 바뀌지. 하지만 물리 변화가 됐건 화학 변화가 됐건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이거잖아. 변화 전과 후의 원자의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리고 없던 원자가 생기거나 있던 원자가 절대 없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넘어가 볼까?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화학 반응식 이야기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요. 화학 반응식 이야기 할 겁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배우는 이유는 사실 뭐 화학 반응의 종류는 굉장히 많거든. 나중에 배워. 뭐 분해도 있고 뭐 치환도 있고 등등 많은데 이걸 뭐 우리는 우리대로 뭐 미국은 미국대로 이렇게 쓸 수 없으니 뭔가 방법을 통일해서 같이 써보자 하는 것이 이제 화학 반응식이거든. 그래서 결국 화학 반응식은 뭐냐면 수학식처럼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약속에 의거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해보는 것이 바로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화학 반응식은 당연히 뭘 이용해서 해야 되겠노?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치? 예를 들어서 자, 수소하고 제일 쉬운 것부터 가자.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수증기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건 H2O를 만드는 거 하면 얘를 책에 있는 거 해보자. 그럼 얘들아, 얘들 둘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반응물이 되는 거 맞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생성물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야. 한글로 수소, 산소 적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H2라고 적고 산소를 O2라고 적어. 분자식으로. 근데 반응물이 2개 이상일 때는 뭘로 연결해주면 돼? 플러스로 연결해주면 돼. 그 다음 수학에서는 이퀄을 쓰지만 화학에서는 이퀄과 같은 의미로 화살표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화살표 오른쪽에 생성물인 뭘 적어주면 되죠? H2O를 적어주면 되죠. 이게 지금 1단계와 책에 있는 2단계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야. 봐봐. 선생님이 아까 화학에서 이 화살표는 수학에서 이퀄이라고 했지. 그럼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뭐가 같아야 되냐면 화학 반응식의 제일 중요한 게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더라도 원자의 종류하고 수는 절대 변하면 안 돼. 봐봐. 자, 화살표 기준으로 좌변에 수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자가 있는 거 맞지? 우변에도 일단 수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자 있으니까 일단 종류는 변하지 않았어. 이제 개수만 맞춰주면 되지? H2제. 지금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1이 생략돼 있지? 그러면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2개. H2니까. 산소 원자도 몇 개 있는 거야? 2개. 분자는 1개지만. H2O 한 분자에는 수소 원자가 2개 있고 산소 원자가 1개 있는 거 맞지? 야, 지금 뭐가 안 맞노? 2개인데 1개지. 그렇다고 여기에다만 2를 곱하면 또 H2O2니까 새로운 물질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물 분자가 2개 생기면 되잖아. 그럼 봐봐. 한 분자에 수소 2개, 산소 1개 있지? 그럼 2개의 물 분자에는 몇 개? 수소는 4개가 되겠지? 산소 원자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2개가 될 테니 2개 맞아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4개, 4개 몇 개야? 2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2를 곱해야 하니까 수소 앞에다가 뭘 적어주면 돼? 2를 적어주면 되는 거지. 바로 2라는 값과 생략되어 있지만 1이라는 값과 여기 있는 2라는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개수는 항상 뭘로 나타내야 돼? 정수로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이 개수를 이용해서 뭘 맞춰주는 거야? 원자의 종류와 수가 항상 일정하도록 맞춰주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책에 나와지만 3단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성물과 반응물에서 원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뭘 쓴다? 개수를 이용해서 반응식을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됐니? 야,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쓰니까 당연히 화학 반응식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겠지, 그지? 한번 볼까?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 적었잖아,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 2개의 수소 분자와 1개의 산소 분자가 만나서 2개의 물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거 맞나? 그러면 결국 앞에 숫자를 개수라고 했는데 이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뭔 거야? 반응하는 또는 생성되는 뭘 알 수 있는 거야? 분자의 개수비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12쪽 제일 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 일단 첫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우리가 맞출 텐데 이 개수비가 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하는 물질의 분자수 비와 같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거 외에도 화학 반응식을 보면 반응물이 뭔지 생성물이 뭔지 알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반응물이 무엇인지 아니면 생성물이 무엇인지도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됐니? 그리고 자, 반응물이 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반응하는 물질의 분자의 종류와 개수. 생성물을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생성되는 물질의 분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책에 나오잖아.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반응물하는 물질의 분자의 종류와 개수, 거기다가 뭐까지 알 수 있어?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하고 뭐도 알 수 있노? 수도 알 수 있잖아. 볼까? H2니까 수소 원자가 필요하고 H2가 2개지? 그럼 수소 원자가 4개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반응물에 O2가 1개 있으니까 산소 원자는 2개 필요하거나 등등을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뭐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내용이 1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이죠. 이해했냐? 꼭 13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봐. 6번 안 볼까?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하고 옳지 않은 건 X 해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지금? 그럼 새로운 물질이 생기거나 없어져야 된다, 그지? 그러려면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야죠.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야 새로운 물질이 생길 거 아닙니까?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반응물은 화살표 왼쪽, 생성물은 오른쪽 맞고요.
그 다음 화학 반응식이 나타낼 때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같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질량 보존으로 가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4번 화학 반응식을 쓸 때 개수가 1인 경우엔 굳이 1을 써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맞는 말. 그래서 답은 X555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자, 봅시다. 여기 지금 N2니까 질소 원자가 2개. 여기 H2 한 분자에는 수소 원자가 2개 있죠, 그죠? 수소 원자가 2개 있는데 앞에 3이 적혀 있으니까 총 몇 개 있는 겁니까? 6개. 맞나? 자, 암모니아 한 분자에는 수소가 3개 있으니 얼마를 곱해야? 2를 곱해야 질소 2개 맞고 수소는 6개 딱 맞아 들어가죠. 2번. 자, H2O2 한 분자에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니까 그게 2개 있다고 했으니까 수소 몇 개? 4개. 산소도 4개. 그러니까 여기 2 하면 수소 4개 맞지? 산소 몇 개 있노 지금? 2개 있지? 그러니까 한 개의 O2가 생겨야 좌변 공연이 딱 맞죠. 그 다음 Cl 한 개 보이나? CO3 여기도 CO3 보이나? 그럼 여기 지금 남은 거 Na 2개 있지? 여기도 뭐 있노? Cl도 2개 있지? 너희들 NA와 CL은 1대1로 결합하는 거 배웠지? 그러니까 NaCl이 생기는데 NA도 2개 있고 CL도 2개 있으니까 몇 개의? 2개의 NaCl이 생기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산소가 생긴다라는 거, NaCl이 생긴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답은 이 NaCl이 답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8번. 야, 수소가 여기 봐봐. 그림 봐봐. 알갱이 2개 아이가? H2지. 근데 그 알갱이 2개로 이루어진 게 2개 있으니 이렇게 가야 되죠. O2죠. 근데 한 개 보이죠? 그림이 O2 한 개. 이런 생략하죠. 반응 끝나면 H2O가 몇 개? 2개 해서 2H2O. 이게 답이야. 됐지? 9번.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 방금 적어놓은 거 한번 볼까? 방금 우리가 2H2 플러스 자 O2가 만나서 2H2 되는 거 했지? 자, 기억. 반응물과 생성물 질량. 야, 너 이거 아마 잘 봐봐. 자세히 봐봐. 질량 보이냐? 안 보이잖아. 알 수 없지. 맞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입자수비 2대 1대 2. 알 수 있지? 바로 이게 뭐야? 개수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맞는 말. 니은은 맞는 말. 그 다음 디귿. 반응물과 생성물 이루는 원자의 크기를 어떻게 합니까? 식을 가지고 알 수 없죠. 반응물과 생성물 이루는 원자의 종류 수소와 산소, 수소는 4개제, 산소는 2개 알 수 있지.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면 되지. 됐니? (10번)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지금 보면은 연소하면 CO2랑 물이 생기는데 H2제 여기 H4제 4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여기 2를 써줘야 수소와 산소도 다 맞잖아. 개수 썼고 반응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 C와 H와 O지. 자, C는 CH4 앞에 1이 생겼다 있지? 한 개의 CH4니까 C도 한 개. H4는 4개 아이가? 4개. 산소는 O2의 한 분자에 산소 원자가 2개 들어있지? 그게 2개 있으니까 총 몇 개? 4개가 돼야 돼. 이게 2번 답이야. 3번. 그러면 야, 여기서 왜 반응물만 물어보겠노? 생성물은 할 필요 없지. 왜? 항상 같아야 되니까. 문제 2번에서 만약에 반응물 이루는 애 아니고 답이 문제가 생성물을 이루는 해도 답은 똑같지. 3번.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수비 메테인 1대 개수비가 분자수비니까 산소 2대 여기 1이 생략돼 있죠. 1대
물 얼마? 2. 이게 답이지. 1대2 대 1대1. 됐습니까? 넘어가 볼래? 자, 거기에 실험 한번 볼까? 처음에 보면 이게 지금 마그네슘이 묽은 염산, 이게 이제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거예요. 너희들 산염기 배웠나? 아직 안 배웠지? 어쨌건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하면 기체가 발생을 한대. 근데 구부린 마그네슘이야. 뭘 의미하는 것 같아? 구부렸다는 건 모양이 변했으니까 물리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마그네슘을 태웠다, 연소시켰다? 이거는 화학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물리적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기체가 발생하고, 화학 변화를 하면 새로운 물질이 생기니까 기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실험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1번. 마그네슘을 구부리는 것은 화학 변화이다. 구부렸더니 여전히 기체가 발생했지? 구부린 건 물리 변화. 태웠더니 기체가 발생 안 했지? 왜? 물질의 성질이 변했으니까.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면 리본을 이룬 원자의 종류가 변한다는 건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건데 그거 아니지? 틀렸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묽은 염산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발생한다 했잖아. 틀렸잖아. 맞지?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과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타고 남은 재, 아까 실험했었잖아. 새로운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기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2번만 오고 나머지는 다 X죠. 2번. 자, 가, 나, 다. 가가 샘플. 맞지? 구부렸다? 이게 뭡니까? 물리변화. 태웠다? 화학변화. 그러면 기체가 발생하는 건 뭐하고 뭐죠? 가하고 나만 기체가 발생하겠죠. 3번.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면 열과 빛을 내면서 매우 격렬하게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을 생성한다. 이 반응은 물리변화와 화학 변화 중 무엇인지 써라. 자, 보세요. 이거는 마그네슘이고 이건 산소제. 생성물은 이름이 산화 마그네슘이지. 새로운 물질이 생겼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변화가 되는 겁니까? 바로 화학 변화가 되는 거지. 그 이유는 자 보세요. Mg 따로, 산소 따로 있다가 Mg와 산소가 결합해 있지. 뭐가 변했습니까? 원자의 배열이 변했다. 원자의 배열이 뭐 했다? 변화했다. 원자의 배열이 변화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겼으니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거 정리하시고요. 자, 16쪽부터 어디입니까? 28쪽까지 19문제입니까? 기출문제로 내신 쏙쏙 빨리 풀어봅니다. 자, 다 불러줄게. 1번에 5, 2번에 3, 3번에 4, 4번에 2, 5번에 3, 6번에 2, 7번에 2, 3, 8번에 5, 9번에 5, 10번에 4, 11번에 3, 12번에 4, 13번에 5, 14번에 5, 16번에 4, 17번에 5, 16번에 5, 미안. 15번에 4, 16번에 5, 17번에 3, 18번에 4, 19번에 5. 자, 같이 한번 보자. 먼저 16쪽 가볼까요? 내가 설명 안 해주고 넘어갔는데 모르겠는 거 있으면 질문합니다. 알겠죠? 혹시나? 알겠지? 자, 보자. 1번, 2번은 그래도 보고 가자. 자, 1번 한번 봅시다. 야, 물리변화에 해당하는 거 뭐지? 이거지. 그래서 5번. 드라이아이스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드라이아이스 크기가 작아지는 게 이게 드라이아이스는 고체거든? CO2 고체. 그게 뭘로 바뀌는 거야? 기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야. 그래서 다 몇 번이야? 5번이고.
물질의 변화의 종류가 다른 걸 골라보래. 야, 유리컵이 깨지는 건 무슨 변화고? 물리변화. 창문에 서리가 생기는 건 뭐죠? 이거는 상태 변화니까 역시나 물리변화.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이 되는 건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단풍의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적인 변화. 답은 3번이겠죠? 기포가 발생하는 건 CO2 기체, 녹아있던 CO2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거든? 이것도 물리변화. 향수의 냄새가 퍼져나가는 건 확산이죠? 이것도 무슨 변화? 물리변화. 이 비싼 건데?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자, 5번 볼게. 두 가지 변화돼. 지금 보면 요 분자 모양과 요 분자 모양이 어때? 같지? 그럼 이거는 가는 무슨 변화가 되는 거야? 물리 변화가 되는 거지? 요 분자 모양과 요런 분자 모양이 다르지? 왜? 새로운 분자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무슨 변화야? 화학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럼 1번에 틀렸지. 가에서 분자의 종류 안 바뀌잖아. 틀렸지. 가에서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리 변화니까 성질은 변하지 않지. 나에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지. 왜? 화학 변화니까. 가와 나에서 모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절대 변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문제 푸는 거죠. 그 다음 6번. 지금 보면 요 물질과 만났지? 반응물이지? 새로운 물질이 생겼지? 이거 무슨 변화입니까? 화학 변화. 그럼 화학 변화를 골라야 되니까 종이를 태우는 거 화학 변화, 잉크가 퍼져나가는 거 물리 변화, 철이 녹는 거야. 봐. 철이 녹쓰는 건 화학 변화인데 철이 녹는 건 고체가 액체되니까 물리 변화야.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어 구우면 부풀어 올랐지? 야, 우리가 밀가루를 구워서 빵을 먹잖아. 그러면 밀가루로 빵을 먹어도 밀가루는 밀가루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 변화. 달걀 껍데기와 묽은 화학 변화지. 잠깐만, 말 잘못했구나. 밀가루 반죽을 반죽하는 게 아니고 오븐에 구웠지? 구웠으니까 뭐 한 겁니까? 배열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맛이 다르죠? 밀가루만 먹었을 때 하고 빵을 먹었을 때 맛이 다르잖아. 그지? 이거는 화학 변화니까 답이 되네.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이 반응하여 기체 발생한다. 이것도 화학 변화. 이 문제는 뭐야? 화학 변화 찾으라는 거죠. 답은 기억, 디귿, 리을. 자, 16페이지에 또 질문 있나 혹시? 답은 2번이고요. 딴 거 질문 있습니까? 괜찮나? 17페이지. 질문 있나? 없으면 한 몇 문제 보고 넘어갈까? 7번 한번 볼까? 야,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거. 답 뭐야 이거? 변하지 않는 거. 자, 변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지. 쌤이 항상 강조했지. 화학 변화는 뭐가 변한다고? 원자의 종류가 변한다고. 이거 뭐야? 자, 원자의 배열이 바뀌죠, 화학 변화는. 그리고 원자의 배열이 바뀌니까 분자의 종류도 바뀌는 거지. 근데 원자의 종류나 원자의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건 2번하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물리 변화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10번 한번 볼까? 길게 자란 마그네슘 리본, 구분인 마그네슘 리본, 타고 남은 재. 자, 요거 두 개는 사실은 성질이 동일하죠. 왜냐면 길게 자른다거나 구부리는 건 무슨 변화니까? 물리 변화니까. 그리고 태워버리면 아예 다른 물질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봐봐. 색깔도 얘들 둘이 같고 틀리고, 전기 전도성도 같고 틀리고. 그러면 이것도 같고 얘는 틀려야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문제의 출제 의도죠. 혹시 7번부터 12번까지 중에 질문 있습니까? 있으면 번호 불러주세요. 서윤아 괜찮나? 오케이. 그러면 18페이지 갈까요?
자, 13번부터 19번까지 중에 질문 없어? 15번 안 볼까 그러면? 자,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됐다, 그지? 자, 보세요. 여기 O2 보이지? O가 2개니까 얼마 써줘야 돼? 2를 써주고. 그럼 Mg가 2개 되니까 여기도 2를 써주고. 물론 여기는 생략인 거지, 1이. 그럼 다 나왔지? 2, 1, 2. 답은 4번. 그 다음에 17번 가보자, 얘들아. 지금 보면은 여기 1이 생략돼 있고요. 여기 3이 생략돼 있죠. 3이 있죠. 여기 2가 돼 있습니다. 그죠? 자, 반응물은 질소와 수소, 생성물은 암모니아 맞고, 질소 분자 1개와 수소 분자 3개가 반응하는 거 맞고, 반응 전후 분자의 개수는, 자 보세요. 기억해라. 반응 전에는 1개의 수소, 질소입니까? 3개의 수소니까 반응 전에는 4개였어. 맞지? 근데 반응 후에는 암모니아가 2개 생겼으니까 어때? 반응 전후 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변하죠. 그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성질은 전혀 다르지. 화학 반응이니까.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분자 수비는 개수비 1대 3대 2. 됐습니까? 딴 거 안 되는 거 없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서술형, 수준 높은 문제로 실력 탄탄. 당연히 풀어야 된다, 이제.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봐봐. 그 다음 할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 자, 보자. 얘들아,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 화학적으로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반응 전에는 반응물이 있을 것이고요. 반응 후에는 생성물이 있겠죠. 그러니까 반응 전과 후에 뭐가 변하지 않는다?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화학 반응을 할 때 반응물의 총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반응을 할 때 생성물이라면 생성물에 뭐도 있을 거야? 총 질량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개가 뭐 하다는 것이 항상 같다라는 것이 바로 뭐야? 질량이 보존된다, 이 얘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H2 분자 2개하고 O2 분자 1개가 만나서 2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졌어. 문제 없지? 쉽게 이야기해서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합한 거 하고 물 분자의 질량이 뭐 하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 질량 보존 법칙이야. 돼? 근데 자, 바레이 우리 반응물의 총 질량을 구하려면 수소의 총 질량을 구해보자. 수소 분자가 몇 개 반응했어? 2개 반응했지? 수소 분자 2개는 수소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지? 4개로 이루어져 있지? 산소 분자가 1개 반응했으니까 산소 분자 1개는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거 맞나? 그럼 반응물의 총 질량은 수소 4개의 질량과 산소 2개의 질량을 합한 게 반응물의 총 질량이지. 반응 끝나서 물이 2개 생겼어. 물 분자 1개에는 수소가 2개 들어있지? 물 분자가 2개 생겼으니까 수소는 몇 개 있어? 4개. 산소는 한 분자에 1개인데 2개니까 2개. 그러면 생성물의 총 질량은 이거 맞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2개가 같지 지금 딱 봐도 성립할 수밖에 없지. 근데 기억나? 화학 반응을 할 때 절대 없던 원자가 생기거나 있던 원자가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항상 뭐 할 뿐이다. 원자의 종류와 수는 일정한데 저것끼리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배열만 바뀌는 거다.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야, 누가 얘들아 질량 보존 법칙 왜 성립하니 이렇게 묻잖아.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 아, 반응을 할 때요. 반응 전과 후에
원자가 새로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있던 원자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 또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수가 항상 뭐 하기 때문이라고?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만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반응물의 총질량은 원자의 총질량이고 생성물의 총질량은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총질량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질량 보존 법칙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됐습니까? 그게 너희들 20페이지에 있죠. 성립하는 까닭. 그러니까 질량 보존은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해했냐? 자, 근데 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은 다 성립하는데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 기체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기체가 관여하는 반응이 있어. 기체가 관여한다는 건 반응물이 기체거나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는 기체가 관여하는 거고 반응물과 생성물 그 어떤 것도 기체가 아니면 기체가 관여하지 않는 거야. 자, 기체가 관여하지 않으면요 두 가지야. 어차피 열린 용기라는 건 용기에 뚜껑을 열어놨다 이 말이고 닫힌 용기라는 건 뚜껑을 뭐 한 거야? 닫아놓은 거지. 야, 근데 기체가 관여하지 않으니까 뚜껑을 열어놓건 닫아놓건 기체가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이유가 있나 없나? 없지. 그러니까 기체가 관여하지 않으면 열린 용기나 닫힌 용기나 반응 전후에 질량은 뭐하다? 항상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기체가 관여하는 경우는 생각이 좀 다르게 해봐야 돼. 기체가 관여하는 경우는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와 반응물이 기체인 경우. 그래서 먼저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는 생각해보자 한번. 그 다음에 또 반응물이 기체인 경우도 있어. 반응물이 기체인 경우도. 자, 봐. 야,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열린 용기하고 닫힌 용기를 구분해보자. 야, 반응을 했어. 기체가 발생해. 그러면 열린 용기에서는 기체가 용기 안에 있겠나? 용기 밖으로 도망가겠나? 용기 바깥으로 도망가 버리지. 그럼 용기 안에 있어야 질량을 재면 측정이 될 텐데 용기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원래 3kg면 빠져나간 기체만큼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감소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체가 생성물인 경우에 열린 용기에서는 반응이 진행되면 질량이 감소를 해. 선생님 그러면 질량 보존 성립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야. 질량 보존 성립해. 다만 기체가 빠져나갔으니까 측정했을 때 기체의 질량이 작게 측정되는 거지. 빠져나간 기체를 가져오면 질량은 똑같잖아. 보존된다. 질량 보존은 무조건 돼. 하지만 닫힌 용기에서는 어때? 기체가 생성돼 봤자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질량이 일정한 거지. 이번에는 자 반응물의 기체인 경우에 마찬가지야. 열린 용기하고 뭐가 있어? 닫힌 용기가 있어. 그러면 자 봐봐. 열린 용기에서는 이런 거야. 아까는 기체가 생성이 돼서 빠져나갔지. 이번에는 반응하는 과정 중에 밖에서 기체가 안으로 뭐 하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질량은 뭐 해버려? 증가해버리겠지? 그래서 이때는 질량이 증가해. 쌤 그러면 질량 증가했으니까 보존 성립 안 합니까? 질량 보존을 성립한다니까. 다만 들어온 기체만큼 질량이 증가할 뿐이야. 닫힌 용기에서는 뭐 고민할 필요 없지. 질량이 항상 뭐 하니까? 일정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책에 뭐부터 나옵니까? 앙금 생성반응 나오죠.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앙금 생성 반응인데 이 앙금 생성 반응은 방금 쌤이 설명했던 것 중에 기체가 관여하지 않는 거야. 봐. AgNO3 바하고 NaCl 만났다 할까?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앞에 거니까 AgCl 앙금이고요. NaNO3가 생겨. 그러면 생각해봐. 기체가 아니니까 빠져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잖아. 얘들 둘의 질량을 합한 거 하고 얘들 둘의 질량을 합한 게 뭐 하다? 같다. 됐지? 뭐든 열린든 닫혔든. 근데 책에 두 번째 나오는 게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반응이지? 자, 봐봐. 탄산칼슘이 요거거든. CaCO3. 묽은 염산이 HCl이야. 안 외워도 괜찮아.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중요한 건 이거야. CaCl2와 물과 무슨 기체? 바로 이거야. CO2 기체가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원래 얘들 둘의 질량 합한 거 하고 얘들 세 개의 질량을 합한 게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질량 고정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닫힌 용기였다면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변함없어. 근데 봐. 열린 용기에서 얘가 사라져 버리잖아. 그럼 사라진 CO2만큼 질량은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강철솜 알지? 강철솜 이거지? 철. 강철솜 연소시키면 뭐야?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이렇게 산화철을 만들어. 자, 봐. 개수는 무시할게. 아니면 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6개, 6개, 4개 맞아 들어갔지? 자, 봐. 이걸 연소한 거야. 얘가 만약에 Xg이었다고 하자. 그럼 얘는 얘들아 Xg이야 아니면 Xg보다 질량이 커야 돼. 상황 따라 다르지. 열린 용기라면 외부에서 누가 공급이 되지? 산소가 꾸준히 공급이 되지? 그러니까 X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질량이 증가하겠지. 뭐만큼? 산소만큼. 닫힌 용기면 어차피 용기 안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하니까 질량이 뭐 할 것이다? 일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질량이 일정하건 감소하건 증가하건 무조건 뭐는 성립한다? 질량 보존 성립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측정했을 때 질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닫힌 용기는 무조건 일정하다. 변화 없다. 열린 용기에서는 뭘 고민해라? 기체가 생기는지, 기체가 반응물인지, 기체가 관여하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딱 끝나는 겁니다. 21쪽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보죠. 1번. 자,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O 하고 옳지 않은 건 X 해라.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는 것이 질량 보존 맞지? 2번. 물리 변화에서든 화학 변화에서든 무조건 질량 보존 성립해야 되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야, 물론 열린 용기에서 기체가 발생을 하면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질량이 감소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빠져나간 질량까지 계산을 하면 질량이 같은 거잖아. 보존은 항상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4번. 화학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내가 말했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2번. 얘들아 이거 무슨 반응이니? 앙금 생성 반응 맞지? 여기 AgCl이제 앙금의 이름 뒤에서부터 앞으로 염화은 앙금이 생기는 거지. 야, 이거 기체 관여 안 하지? 열렸건 닫혔건 상관없어. 무조건 질량 일정. 변화 없다지? 3번. 야, 그림 봐. 문제도 있네. 뚜껑을 열었어, 닫았어. 닫았지? 그럼 기체가 발생하건 기체를 반응물로 쓰건 무조건 이거는 질량이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왜? 닫힌 용기니까. 물론 이 문제는 요거 두 개 반응하면 CO2 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닫힌 용기이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해야 돼. 1번. 생성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함으로 나의 질량이 가의 질량보다 작다 틀렸어. 왜? 닫힌 용기니까. 됐지? 3번. 나에서 반응이 끝난 후 유리병 뚜껑을 열면 이제 드디어 뭐가 되는 거야? 열린 용기가 되지. 그럼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질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4번.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줄 거 열린 용기. 문제 줄 거 열린 용기. 왜? 중요하잖아. 열린 용기냐 아니냐. 그럼 이거 혹시 기체 발생하면 질량 감소해야 되겠네. 그렇지만 질량 보존 성립 안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어.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은 무슨 기체 발생하니 이거? 알아도 금속과 염산이 만났지. 수소기체야. 그 열린 용기니까 질량은 뭐 할 거야? 뭐 하겠어? 감소하겠지. 이번에는 강철섬을 연소하면 검은색 산화철이 생기는데 이거는 철이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야. 반응물이 기체인 거야. 그럼 반응한 산소만큼 질량이 뭐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예를 들어줬지? 증가해야 되지. 황산나트륨과 염화바륨이면 바로 황산바륨이 앙금이거든. 앙금이니까 뭐 열렸건 닫혔건 질량은 일정할 거고. 열과 빛을 내면서 탄다. 나무를 연소시켰다. 역시나 CO2 기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열린 용기에서 질량은 증가가 아닌데 감소입니다.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4번, 5번. 강철섬을 21g 가열했대. 그럼 강철섬이 누구를 만나죠? 얘가 산소랑 반응하죠?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을 합친 게 이거잖아. 27g. 근데 문제에서 철이 몇 g이야? 21g.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산소의 질량은 몇 g이 돼야 되는 거야? 6g. 그래야 질량 보존이 성립할 거 아니야. 이해하지?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프로스트가 말한 일정 성분비의 법칙 한번 봅시다. 자, 힘들래라. 얼마 남았다. 이거만 마실 건가?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우리 이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용어를 한번 해석해 보자. 일정한 성분의 비다 이 말이야.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명에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들 사이에?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것이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자. 너희들 뭐 제일 쉬운 게 이거잖아. H2O 물 분자지. 얘를 구성하는 원소는 뭐하고 뭐지? 수소하고 산소지. 그래서 물을 구성하는 수소하고 산소가 있을 거 아니야. 원소들 사이에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질량비,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8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1g, 8g 반응하면 물이 만들어져. 수소하고 산소가 2g, 16g 반응해도 물이 만들어져. 그런데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1:7이나 1:9가 되면 물을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봐. 너희들 물을 만드는데 H2O 물 맞지? H3O는 물 맞나 아이가? 물 아니지? H2O2는 물 아니지? H4O3은 물 아니지? 그러면 질량비까지 가기 전에 이 물 분자를 만들든 어떤 분자를 만들든 기본적으로 원소들 사이에는 사실은 이게 먼저 성립해야 돼. 질량비에 앞서서 이거야. 원래는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을 하지. 수소 몇 개? 2개. 산소 몇 개? 1개. 예를 들어서 야,
암모니아가 이거잖아. NH3제. 자, 봐. NH3는 질소하고 수소가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봐봐. 질소 1개에 수소 3개 아이가?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야, 질소 1개의 질량은 어차피 여기다가 질소 1개 질량 곱하면 되지. 수소 3개의 질량은 수소 1개 질량에다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잖아. 원소들 사이에서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니까 질량비 역시나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아까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똑같은 거잖아. 왜? 라고 물었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냐라고 묻잖아.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럼 또 묻는 거야. 왜? 라고 물으면 그것은 원소들 사이에 항상 정해진 개수비로만 결합해야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야. 수소 원자 이만큼 있고 산소가 요만큼 있다고 수소 한 200개에 산소 하나 붙는 거 아니잖아. 뭐가 많건 적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무조건 수소하고 산소는 2대1로 결합을 해야 되거든. 질소하고 수소는 1대3으로 결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건 거야.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는 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에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봐봐. 볼트가 2개 있고 있잖아. 너트가 4개 있었다? 그랬더니 볼트 하나에 너트가 이렇게 2개 들어갔어. 이렇게. 그럼 얘들아, 볼트 하나에 너트 몇 개 들어갔어? 2개 들어갔지? 그럼 볼트와 너트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 2지. 그럼 너희가 이제 뭐만 알면 볼트 1개의 질량과 너트 1개의 질량만 알면 뭐도 구할 수 있노? 질량비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볼트가 이번엔 2개 있어. 똑같은 조건인데 너트가 3개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너트가 많아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일정한 개수비 볼트 하나당 너트 2개만 결합을 해야 돼. 그러니 너트가 2개 고스란히 뭐 하겠어? 남아있겠지. 그럼 생각해봐. 볼트 2, 너트 3개 반응하나? 볼트 2, 너트 6개 반응하나? 결국은 볼트와 너트는 몇 대 몇의 비율로? 1대 2의 비율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개수비 성립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그거를 그 책에 얘들아 22페이지 아래쪽에 한번 볼래? 22페이지 아래쪽에 그래프 나오죠? 그거 보면요 이런 거야. 자, 22페이지 아래쪽에 구리하고요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를 만드는 반응이 주어졌어. 자, 그래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지금 보면은 X축이 의미하는 게 누구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에서? 구리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Y축이 의미하는 것이 산소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죠. 보니까 구리가 4g 반응하니까 산소는 몇 g 반응합니까? 1g 반응하죠. 구리가 몇 g 반응하면 8g 반응하니까 산소가 2g 반응하죠. 구리와 산소는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구나? 4대 1로 반응하는구나. 알 수 있지? 자, 계속 봐. 야, 구리가 4g 반응하고 산소가 1g 반응했지? 그럼 반응물의 총 질량이 몇 g이야? 5g이지? 몇 g 생겨야 돼? 5g 생겨야지. 그게 무슨 법칙이야? 질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량비는 4대 1 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지어줄 수도 있지. Y축을 산소로 안 주고 뭘 주는 거야? Y축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산화구리로 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이거를 예를 들어 몇 그램 줄까? 8g 주고 이거를 12g 줄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 놓고 얘를 10g 이렇게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15g 이렇게 주는 거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구리가 8g 반응했는데 산화구리가 10g 생겼지? 얘가 8g 반응했는데 얘가 10g 생겼다는 건 얘가 몇 g 반응했다? 2g 반응해야만 8 더하기 2가 10이 되지? 이렇게 줘도 8대 2대 10, 즉 4대 1대 5라는 걸 뭐 할 수 있다?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뭐랑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야? 질량 보존까지 같이 이용을 한 거지. 이거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배웠지? 질량 보존하고 일정 성분비. 질량 보존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바뀌지 않는다. 일정 성분비의 원칙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23쪽 문제 풀어보세요. 다 했니? 소연아 다 했어? 보자. 6번.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O 하고요. 옳지 않은 건 X 해라. 화합물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 맞죠? 자, 근데 아까 질량 보존은 항상 성립했지. 근데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는 것은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합니다. 왜냐면 설탕물을 만드는데 물 100g에 설탕을 5g 녹일 수도 있고 8g 녹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만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질량 보존은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모두 성립했다면 일정 성분비는 오로지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합니다. 알겠죠? 2번. 균일 혼합물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으므로 얘들아 혼합물이지. 혼합물은 뭔데? 물리 변화와 관계 있는 거지. 설탕물, 소금물. 그러니까 얘는 일정 성분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X. 화합물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아까 쌤 뭐라 했어?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잖아. 자, 조금만 힘냅시다. OX가 답이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거 옆에 적어. 화학 변화를 찾으란 얘기야. 즉 혼합물이 아니라 화합물 되는 걸 찾으라는 거야. 기억은 혼합물이니까 안 되고, 니은 화합물 맞고, 디귿도 화합물 맞고, 리을 수용액은 용해니까 이것도 혼합물이야. 답은 니은 디귿만 답이야. 8번. 자, 물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로 일정하다. 자, 봐. 수소하고요. 수소하고 누가 만나서?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든다. 근데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이래. 그러면 질량비 1대 8이면 얘 1g, 8g 반응하면 질량 보존에 의해서 물은 9g. 맞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긴 이거잖아. 물 36g을 얻기 위해 4배니까 4, 8에 32g 반응해야 되고 4일은 4g 반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소는 몇 g? 4g. 산소는 32g 해야 1대 8이 되지. 이렇게 보는 거지. 9번.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BN2를 만든다. 얘들아 봐라. 결국 이거지. 볼트를 B라고 하고 너트를 N이라고 한다면 볼트와 너트는 항상 몇 대 몇의 비율로? 1대 2의 비율로 결합하는 거 맞지? 근데 볼트 한 개 질량이 3이래. 그러면 한 개 질량이 3이니까 1 곱하기 3대 너트 한 개 질량이 2니까 2개면 2 곱하기 2 해봐. 몇 g이야 이거? 3g이고 이거 몇 g이야? 4g이지. 아, 질량비는 3대 4가 되니까 답은 이거야. 알겠니? 그리고요, 자 봐리. 볼트가 20개 있고 문제에서 너트가 30개 있대. 근데 개수비는 항상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되는 거야? 1대 2로 결합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봐봐. 얘가 20개 다 반응하려면 너트가 몇 개 필요해? 40개 필요하지. 그럼 누가 부족한 상태야 지금? 너트가 부족한 상태지. 항상 부족한 거 기준에 얘가 30개 반응하려면 얘 20개 중에서 2대 1이니까 몇 개만 반응하면 되는 거야? 15개만 반응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자 볼래? 볼트와 너트가 반응해서
BN2를 만들 때 개수비가 1대 2대 1이잖아. 그러면 결국 지금 봐봐. 20개 있고 얘가 30개 있고 근데 실제로 반응하는 건 얘 30개 하고 얘는 몇 개만 반응한다고? 15개 반응한다고. 그래야 1대 2가 되니까. 그러면 1대 2대 1이니까 15, 30 몇 개? 15개를 만든다 하시면 되죠. 이런 것도 물을 수 있지. 반응하고 나면 볼트가 몇 개 남는다? 5개 남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문제에서 묻지는 않지만. 어쨌든 답은 BN2 얘기했으니까 15개가 답이 되죠. 됐습니까? 좋은 문제죠, 이거? 됐니? 자, 10번 보자. 구리, 산소. 적어볼까? 구리하고 누가 만나서? 산소가 만나. 그럼 뭐가 생기냐면 산화구리가 생겨. 자, 보니까 구리가 4g 반응할 때 산소가 1g 반응하니까 질량비가 4대 1이고 그러면 4g, 1g 반응하면 질량 보존에 의해서 5g 생성되면 되지. 그럼 1번 답 나왔지?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4대 1. 자, 구리가 20g 완전히 반응한대. 그러면 이거 4, 5, 20이니까 1, 5는 5. 얘가 몇 g 반응해야 돼? 5g 반응해야 되지? 질량 보존에 의해서 얘 20g, 얘 5g 반응하면 얘 몇 g 생겨야 되는 거야? 합쳐진 25g이 생기면 되니까 산화구리 질량은 몇 g이다? 25g.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24쪽) 한번 가볼까? (24, 25만) 하고 마치자. 24 봐봐. 야, 지금 첫 번째 실험은 무슨 실험이야? 앙금 생성이지? 야야야, 실험 1은 앙금 생성이니까 열리든 닫히든 질량 뭐 해야 돼? 일정해야 돼. 무조건. 맞지? 근데 실험 2를 봐봐. 실험 2를 보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로 구분해야지. 뚜껑을 열기 전에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뭐 할 텐데 일정할 텐데 좀 이따 뚜껑을 열고 있잖아. 그럼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어떻게 돼? 기체 빠져나가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1번 앙금 생성 반응 실험 1이지? 질산 나트륨 앙금 아니잖아. 고쳐. 염화은 앙금이잖아. 2번 실험 1에서 반응물의 질량의 합과 생성물의 질량의 합은 무조건 같다니까. 탄산칼슘, 탄산 들어가면 내가 뭐라고 했어? 이산화탄소 기체라고 했지. 탄산 들어가면. 4번에 줄 거 열린 용기. 열린 용기에서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후 질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야, 그렇다고 질량 보존 성립 안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마지막 기체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라니까. 성립한다니까. 5개념 가지면 안 됩니다. 염화나트륨 30g과 질산은 25g이야. 얘들아, 반응물의 총질량이 얼마라는 거야? 30 더하기 25니까 55제? 고민할 거 없지? 반응 후 혼합 용액도 55. 왜? 질량 안 바뀌니까. 자, 얘는 묽은 연산과 탄산칼슘 반응했어? 뚜껑이 닫혀있지. 얘는 어떻게 돼? 뚜껑이 열려있으니까 CO2가 날아가니까 얘는 날아간 CO2만큼 질량이 감소하겠지? 그래서 질량은 누가 더 작다? 나가 더 작다. 딱 누구만큼? 날아간 기체만큼. 됐니? 자, 그 다음
그 다음 실험 무슨 실험이냐? 산화구리 실험인데 그 그래프 한번 봐봐라. 딴 거 볼 거 있나? 뭐 그래프 하나만 딱 보면 되겠구만은. 그래프 이렇게 지워졌는데 이게 지금 구리지? 이게 뭐야? 산소인데 봐봐. 이게 0.4g 반응하면 얘가 몇 g 반응해? 0.1g 반응하지? 그럼 이거잖아. 구리하고 산소가 만나 뭐 되는 반응인데? 산화구리가 되는 반응이죠? 근데 질량비가 4대 1이고 그럼 얘가 생기는 게 5 이렇게 되는 거지. 1번. 구리의 질량에 관계없이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아니죠. 구리가 늘면 산소도 늘죠.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은 증가할 텐데 줄 거 질량 B라고 했으니까 맞지. 질량 B는 일정하잖아. 4g, 1g, 5g, 2g, 뭐야? 12g, 3g. 구리가 8g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얘가 8g 반응하기 위해서는 4대 1이니까 몇 g 필요하죠? 2g. 틀렸잖아. 2g으로 고쳐야지. 구리가 10g 산소와 완전히 반응하면 자 보세요. 확인해 보면 되지. 얘가 10g 반응하면 산화구리가 12.5g 생긴데 질량 보존에 의해서 얘가 2.5g 반응해야지. 맞지? 이거 4대 1 맞냐? 맞지? 그럼 맞는 말이야. 이렇게 확인하면 되지. 반응하는 구리와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 B는 항상 4대 5로 일정하다니까? 틀렸습니다. 됐니? 자, 진짜 마지막. 그래프 한번 봐봐. 야, Y축에 동그라미 쳐, 산화구리에.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 아니잖아. 자, 봐. 똑같은 문제야.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 생기는데 구리가 4g 반응하니까 왜 이게 자꾸 구리가 4g 반응하니까 산화구리가 몇 g 반응한다고 문제에서 말하고 있어? 5g. 맞지? 그럼 질량 보존에 의해서 산소는 1g 반응하는구나. 그러면 답은 4대 1. 3번 2.4g이 완전히 반응할 때 구리가 몇 g? 24g이야? 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이가? 이거 몇 배고? 6배. 이것도 몇 배 해? 6배 해. 몇 배 해? 6배 해. 이렇게 확인해봐. 4대 1대 5 나오잖아. 그리고 두 개 합쳐서 30 나오잖아. 그러면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은 몇 g이냐? 다 몇 g? 30g 하시면 끝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숙제. 일단 본교재 31페이지까지 숙제고요. 본교재 31쪽까지 숙제고요. 저 뒤로 가면 시험 대비 교재 있지 얘들아? 있나 없나? 거기 시험 대비 교재를 몇 페이지까지 풀면 되냐면 시험 대비 교재 5페이지까지. 시험 대비 교재를 5페이지까지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